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로교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택시, 버스, 운전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하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교통법 두 번째 강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자,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도로에 위험이나 위험물이 있는 부근에 그 자체를 알리면서 필요한 조치를 운전자 여러분이 하십시오 라고 알리는 표지의 명칭이 있어요. 여기는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걸까요? 주의표지, 규제표지, 그 다음에 또 표지가 있죠. 지시표지, 그 다음에 보조표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시, 보조표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표시 하나를 굳이 얘기한다면 또 이제 노면에 있는 표지라고 하는 자체도 보조표시로 들어갑니다만은 표지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표지는 어떤 걸까요? 주의표지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답의 정답은 1항 주의표지가 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또 시험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확하게 표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안전표지라고 그래요. 안전표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삼각형의 가장자리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원형으로 칠해져 있는 원형판이 있고요. 이와 같이 삼각형이나 이와 같은 모양의 표지가 있고 하얀 판에 이렇게 표지가 있는데 여러분 각각의 표지 이름이 다릅니다. 이 표지는 어떤 표지일까요? 이 표지, 이 표지, 이 표지 헷갈리나요? 공부하도록 하죠. 먼저 규제 표지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회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는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하는 자체가 뭐예요? 규제 표지다. 규제 표지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가장자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거의 가운데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려놓은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규제 표지이다. 그 다음에 주의 표지가 있어요. 주의하세요. 여기에는 어떤 이 강가가 있으니까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주의하시라는 그런 거죠. 어떤 것이다. 이와 같이 강가에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커브 돌 때 조심하십시오. 서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주의 표지. 그 다음에 또 표지 중에서 낙석. 이와 같은 산 가장자리를 갈 때 이와 같이 어떤 그 낙석이 된다. 또 특히나 얼었던 겨울에 봄철이 되면서 녹으면서 어떤 그 돌이라든가 산에서 물이 어떤 그 물체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주의하세요 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 정도의 오르막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삼각형으로 가장자리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주의표지다. 주의표지는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예요? 보행자가 횡단하는 길이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시하는 것이죠. 지시표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어떤 거가 있을까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는 게 지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턴이 가능한 곳입니다. 유턴하세요. 유턴할 필요가 없으면 유턴할 필요가 없겠지만 유턴할 차량은 여기서 유턴하십시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마주 오는 자동차가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다 파란 판으로 되어 있다. 색깔이 파란 판으로 칠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시표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조표지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조금 부족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각각의 규제나 지시나 주의표지 밑에에 사각형 같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안개지역이니까 속도를 줄이세요. 또 내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구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공사 구간입니다. 또 내지는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거 있겠죠? 이럴 때는 구간이 시작이 되는 곳이다. 전체가 200m쯤 됩니다. 알려드리는 보조 표지예요. 그 다음에 터널의 길이가 얼마인가도
안내해 드릴 때가 많이 있죠. 이 터널은 258m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와 지시와 주의 표지하고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조 표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면에 어떤 표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노면의 표지는 이와 같이 직진, 좌회전 가능합니다. 우회전만 하는 자동차만 이쪽에 차로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방 통행로입니다. 비록 어떤 그 지시 표지라든가 주의 표지 이런 것도 있으면서 이와 같이 노면에 이렇게 페인트로 해놓은 것이 노면 표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절대로 속도를 시속 30km 이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노면에 되어 있는 것을 노면 표지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원판에 파란판에 이와 같이 원판에 가장자리 빨간색으로 이와 같이 삼각형의 가장자리가 빨간색 대부분 가운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시표지예요. 원형의 파란판 지시표지다. 원형의 빨간 테두리 규제표지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주의표지다. 보조표지다. 여기서 꼭 알아두실 거. 지시표지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규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이게 규제표지. 주의는 뭐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주의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여기에 복용가서 이제 보조 표지도 있다. 그래서 표지는 4가지가 있다. 지시, 규제, 주의, 보조 표지가 있다. 뭐 노면 표지도 있지만 뭐 그것은 우리가 사계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만 알아두시기는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시와 규제와 주의와 보조 표지가 자동차의 안전 표지다. 도로의 안전 표지다.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전표지판, 주의표지판 만들어 놓고 지시표지판 설치해 놨어요. 이건 누가 한다? 노면에 있는 차로를 그리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그리지만 도로표지판의 안전시설은 누가 하는 것이다? 시장, 도지사가 합니다. 시장 등이라고 해놨어요. 따라서 경찰서장, 도로관리청장, 지방경찰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시장 등이다 해서 정확하게 이 항에다가 여러분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도로에 차로를 그려놨다, 차선을 이렇게 설치해놨다. 이건 누가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그러나 안전시설물은 누가 한다? 시장 등이 한다.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운전하면서도 도움이 되고요. 합격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예전에 다음 중 차에 해당되지 않는 거랬어요. 자동차가 자동차인데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승용자동차, 자동차지요. 자전거, 자동차로 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예요. 당연히 자동차입니다. 보행 보조용 의자차. 이건 어떤 걸까요?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으시고 불편하신 분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 개념이에요. 휠체어는 어떤 것이다?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기서는 뭐예요? 사항에다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건 휠체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자동차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답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다음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한 문제를 보죠. 도로교통법에는 차마라고 하는 게 나와요. 차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자동차가 있고요. 옛날에 우마차 기억나나요? 우마차 개념. 그래서 이 말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마라고 하는 것인데 소우하고 말하고 같이 해서 우마라고 하는 것인데 차마는 자동차하고 가축하고 연결돼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차라고 하는 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도 자동차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는 건설기계도 자동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건설기계는요,
도로교통법에 정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건설기계를 얘기해요. 불우도자 자동차 개념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동차는 어떤 것이에요? 승용자동차가 자동차지요. 승합자동차, 버스 같은 게 자동차지요. 화물자동차, 자동차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견인자동차, 또 군안자동차 이런 것들이 특수자동차죠.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동기만 달아있는 자전거 개념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의 개념은 어떤 것이다? 원동기 장치의 자전거의 개념이에요. 배기량이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의 원동기 엔진이 달려있는 차를 우리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기계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자동차에 들어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브루도저나 포크레인 이런 것들은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건설기계라고 하는 것은 덤프트럭, 이것이 바로 건설기계 중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 펌프 자동차, 그 다음에 트럭 적재식 천공기, 특수건설기계 중 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동차에 포함이 되고요. 우마라고 하는 거, 우자 말마자예요. 어떤 것이냐?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된다고 그럴까요? 끌려가는 거겠죠. 옛날에 마차 생각나시겠죠? 지금은 도로에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아직은 또 지방에서는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도로교통법에는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우마라고 그런다. 그래서 소, 우자, 말마자 쓴다. 이것은 뭐예요? 이동하기 위한 그 소가 돼야 됩니다. 뭐 논에서 뭐 쟁기를 갈고 있다. 이것은 뭐 우마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지만 도로에서 교통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동물, 소자와 말마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지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건설기계, 자동차의 일부이지만 포함되는 거죠. 전동 휠체어, 휠체어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불편하신 분이 타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로 인도에서 타고 갈 수 있는 거겠지요. 따라서 전동 휠체어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되는 것은 아니다. 알고 계시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도로교통법상 모두 다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여기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은 2항 전동 휠체어가 되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또 암기도 해둬야 될 걸로 봐요. 자, 다음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전거에 엔진이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기 자전거 엔진 개념이 아니죠. 따라서 원동기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지요? 이륜 자동차 중 배기량이 얼마? 125cc 이하인 바퀴 2개,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동차. 이것이 바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격 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해요. 그냥 막연하게 전기 자동차는 아니다. 0.59kW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지만 그냥 전기 자동차 그러면 원동기 장치 자동차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조금은 이와 같이 125cc, 50cc 어쩌니까 조금은 혼동스럽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운행하시고 자동차 운전하시다 보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원동기 면허증, 오토바이 면허증 갖고 계신 분 알고는 계시죠?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지요. 어떤 문제가 그동안 나왔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다음 중
긴급 자동차예요. 긴급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다음 봅시다. 소방 자동차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긴급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 긴급 자동차예요. 군안차 긴급 자동차 같이 생각되시죠? 군안 자동차는요, 어느 자동차가 추락되어 있다, 어느 곳에 빠졌다, 이걸 뭐예요? 건져내는 자동차예요. 이걸 군안한다고 그러죠? 군안차, 군안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긴급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혈액 공급하는 자동차예요. 혈액을 빨리 이동해야 어떤 그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긴급 자동차의 개념은 정확하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소방 자동차, 구급차, 혈액 공급 자동차가 긴급 자동차로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는데, 도로교통법도 시행령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긴급 자동차는 세 가지이지만 특별한 경우 긴급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위기가 왔을 때 긴급 자동차로 그때 당시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요? 뭐 그 어떤 그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긴급하게 이동해야 된다. 긴급 자동차로 그때 순간 지정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시행령에 의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화 복구를 하기 위해서 통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긴급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어떤 귀빈이 왔다, 국빈이 왔다. 그때는 어떻게 해? 수송이나 후송할 때 긴급 자동차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범죄의 그 죄인들을 수송하는 법무부 차량, 검찰 차량, 법원 차량 가끔 수송하는 경우 보셨죠? 그때 지정하는 긴급 자동차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 순간 지정했을 때 긴급 자동차이고, 그 행위가 끝나면 바로 일반 자동차가 돼요. 그러나 소방 자동차, 구급 자동차, 혈액 공급 자동차는 한번 지정받고는 마냥 긴급 자동차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긴급 자동차는 소방 자동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운행하면서 긴급자동차 자주 만나고, 이 긴급자동차한테 피항해야 될 의무도 있고, 피항하지 않게 되면 엄청난 어떤 범칙금이나 벌금, 이런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고, 그 과태료나 범칙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긴급하게 이동할 목적이 있어서 긴급하게 가는데 그 자동차를 피해주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자동차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빨간 자동차죠. 소방자동차, 긴급자동차이죠. 그 다음에 어떤 거다? 환자를 수송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그 구급차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 혈액 공급 차량. 대개 이제 앰뷸런스를 통해서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긴급자동차이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긴급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지정되게 되면 특별한 예외를 주었습니다. 어떤 것이다? 긴급하게 가야 되는데 속도 제한이 얼마? 시속 50km 되어 있다? 60km 되어 있다? 뭐 어린이 보호지역에 30km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앞에서 이렇게 소통에 대한 문제를 정리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속도를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기본 법을 지켜서 긴급하게 이동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 예를 주었어요. 특별한 예를 주었다. 긴급자동차에는 특혜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느 경우다?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자동차는 중앙으로 가면 안 되고요. 좌측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역으로 오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경광등이라고 하는 걸 켜고, 그 다음에 사이렌이라는 취명을 하면서 갈 때는 모든 자동차가 긴급한 걸 알고 피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의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최고 속도, 최저 속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긴급하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신호와 지시를 위반해도 괜찮다. 긴급하니까. 왜냐하면 뭐 신호 체계에 따라서 적색 신호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취명하고 소리 내면서 어떤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예를 두었어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앞지르기, 끼어들기 해서는 안 되는 금지구역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이다. 저 자동차 왜 신호 위반하지? 긴급자동차인데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는 사용하면 안 되죠. 일반인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긴급하게 이동하고 있는 소방자동차나 또 내지는 구급차라든가 혈액 공급 차량은 긴급하게 어떤
교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만은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도 법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긴급자동차의 특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가끔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로 포함되지 않는 것, 뭐 포함되는 것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지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를 모두 고른 것 그랬네. 자, 그러면 뭐예요? A, B, C, D, 뭐 E까지 이런 자동차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긴급자동차냐? 1항 A, B, C, A, B, C까지만 긴급자동차냐?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표시라고 해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다? 소방자동차, 긴급, 구급자동차, 긴급, 혈액, 공급자동차, 기본적으로 긴급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급히 사용해야 될 순간이 생겼을 때 긴급자동차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서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급한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역시 긴급자동차가 됩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A, B, C, D, E 모두 다 긴급자동차가 된대요. 따라서 A, B, C, D를 다 내놓은 게 어떤가요? 사항이 있네요. 사항. 긴급자동차 고른 건 A, B, C, D, E. 이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다음 중 틀린 것, 다음 중 맞는 것 1, 2, 3, 4항에서 고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어떠한 예제를 주고 여기서 어떤 것이 답이냐라고 골라내는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두 번씩은 경험을 가지시고 문제 푸는 요령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긴급자동차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이해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죠.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 차량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요. 자, 고속도로인데 2차로예요. 2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2차로가 있단 말이죠. 이때에 앞지르기를 할 때 승용차는 어떻게 해? 2차로로 가다가 1차로로 갈 수 있지요. 앞지르기를 하려는 화물자동차 2차로가 정체돼서 1차로로 추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차가 너무 서행하고 간다. 1차로로 갈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하는 순간만. 그 다음 교통량 증가로 80km 미만에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모든 자동차 1차로, 2차로가요. 자동차가 많아요. 2차로에 꽉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만한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시속 80km가 넘지 않는 상태 앞에 차가 쭉쭉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80km 미만의 속도로 뭐 야금야금 갈 때는 어떻게 한다? 화물자동차로 1차로로 갈 수가 있다. 또 모든 자동차니까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도 1차로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사항 볼까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화물자동차가 이유 없이 1차로로 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가서는 안 되는 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왜 화물자동차가 1차로로 가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사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건 다 뭐예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갈 수가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또박또박 문제를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답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적할 수 있어서 그게 답으로 체크할 수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차로에 대한 어떤 자동차는 갈 수 있고 어느 차로는 어떤 자동차가 못 가느냐 이런 문제예요. 차로에 대한 통행 구분이 도로교통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차로. 고속도로 외에 대해서는 1차로, 2차로의 개념에서 왼쪽 차로의 개념이에요. 자, 승용자동차와 경차,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는 고속도로 외에서 1차로로 쭉 갈 수 있습니다.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우측의 차량이에요. 이때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오른쪽 차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에서는 어떤 경우냐? 고속도로에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고속도로 편도 2차로, 한쪽이 2차로인 경우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이죠.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1차로로 갈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해야 되니까요. 다만
통행량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질금질금 갔다고 했을 때는 화물 자동차라 하더라도 모든 자동차가 1차로로 주행할 수 있다. 근데 그 자동차가 8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1차로로 가면 안 됩니다. 80km 미만의 속도로 그냥 뭐 조금 고속도로 개념에서는 좀 낮은 속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교통 체증인 경우 1차로로 모든 자동차, 화물 자동차도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2차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모든 자동차는 2차로로 쭉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로의 개념은 뭐예요? 추월할 때 쓰는 도로, 모든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갈 땐 주행할 때 쓰는 도로는 2차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가끔 이 차로에 대한 혼동도 생기고 또 운전상에서 많은 자동차가 위반을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로 확실하게 출제되고 있다. 또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간에 확실히 법규를 알고 계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답을 맞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편도 3차로 이상에서의 고속도로의 개념입니다. 1차로는 어떤 것이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는 추월할 때 쓰는 거니까 뭐 경영, 소형, 중형 하고 그러나 다만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2차로, 3차로, 1차로가 전부 다 꽉하니 뭐 특히 우리나라의 개념에 휴가철, 명절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자동차로 1차로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차로라고 하는 개념. 왼쪽 차로, 1차로 빼놓고 이제 왼쪽 차로예요. 2차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승용 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그 다음에 오른쪽 차로 3차로 개념이에요.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 기계는 오른쪽 차로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예전에는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개념을 통했는데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왼쪽 차로 개념, 오른쪽 차로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도로교통법을 공부하고 예전에 면허증 따셨을 때 알고 있었던 그 개념에서 조금 용어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혼동되겠지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둬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도로교통법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표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도로상에서 다녀야 될 자동차의 구분, 이것을 해놨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받아서 답을 표시해서 화물 또는 택시, 버스,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운행을 할 때 꼭 알고 운행을 해야 된다. 도로교통법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건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양쪽 다 약속을 지키면 사고 안 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신뢰의 원칙을 깨버린다는 건 바로 뭐예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 개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개념을 보시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사고 내서 보상해주면 된다, 보험 처리해주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두시고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또 시험 보는 과정에서 정확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또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다시 또 도로교통법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